마이크를 꺼놓고 있었네. 한번 보자. 결국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오는 아까 말했던 지금 오늘 하는 테마인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거는 식변형으로 들어올 때 뭐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란 말이야. 즉 항등식이야, 항등식. 너네 알잖아.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항등식이라고 주어지면 나눗셈의 관계식처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뭐래? 요 녀석이 된다가 뭐하대? 항상 성립한대.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현재 항등식입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좌변의 생김새를 보니까 어때? fx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우변도 분명히 뭐 할 거예요? x-2의 제곱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는 거는 확실하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해보자. 그러면 요거 보면은 뭔가 느낌 온다, 그치? x-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분명히 x-2의 제곱을 생각해주면 뭐야?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해? 8x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요, 곱하기 gx. 그리고 나서 뒤에 것도 보면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보면 뭔가 느낌 오지 않나? 1 마이너스 플러스 4였다면 x로 묶어졌을 때 뭐였을까? 얘가 플러스 4x라 생각하면 x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식 아니니? 그치? 그러면 이 상태로는 뭔가 계산이 잘못됐네. 뒤에 뭔가가 더 필요하겠다, 그치? 누가 더 필요해요? 플러스 8? 마이너스 8. 요게 더 필요하겠네. 이해됐어? 또는 뭐 x 정도는 따로 빼줘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8x로 갈까? 그러면 저기서도 플러스 8x, 여기서도 마이너스 8x, 뭔가 힌트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치? 어쨌든 한 번 더 우변을 분명히 x-2의 제곱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묶고 시작을 하자. 누구누구 가지고 있어? 일단 gx 분배해주면 gx 하나 가지고 있고 x-2의 제곱에다가 뭐가 묶여 들어가? 플러스 x 들어옵니다. 그러면 x-2의 제곱을 갖지 못해서 밖에 튕겨나가 있는 애들은 누구누구야? 8x로 묶어주면은 gx의 마이너스 1이겠다, 그치?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 분명히 좌변이 무슨 꼴? x-2의 제곱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있는 꼴. 그러면 우변에 있는 x-2의 제곱을 갖지 못한 얘도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야. 누가? 8x는 아니니까 gx-1이. x-2의 제곱에 뭔가를 곱하고 있는 꼴일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gx-1은 뭐야? 따라서 gx-1은 x, 저 왜 중괄호를 썼냐? x-2의 제곱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는 우리 알았는데 gx 중에서 차수가 뭐하다? 가장 낮은 놈 찾아보래.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다? 1인 놈 찾아보래. 그런 gx는 뭐겠어? 얘가 뭐면 돼? 1이면 끝나겠네. 됐지요? 더 이상 차수 안 올려도 되잖아. 차수 가장 낮게 하고 싶으니까. 따라서 차수가 가장 낮은 gx는 뭐가 되겠네? 정리 바로 할게.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를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gx 자리에다 집어넣고 fx를 구해주면 끝나죠. 이해됐음? 뭐 굳이 fx를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자. x-2의 제곱에다가 fx를 곱한 식은요. 우변,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쓸게. x-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gx 플러스 x.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입니다.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8x에다가 gx 마이너스 1. 뭐 gx 바로 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1. 뭐 바로 암산해서 정리해도 좋고 나는 그냥 있는 형태 그대로 썼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f1을 구하고 싶다. f1을 구하고 싶으면 x에 1 대입 해주면 끝나겠네. 그 이하 과정은 생략할게. 알았죠? 그럼 좌변이 1 곱하기 f1 하면서 우변 계산해주면 뭔가 나올 거예요. 알았지?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 뭐야? 항등식이다 보니까 요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그 형태를 좀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었다. 그치? 그치? 요게 이제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고, 사실 이거는 항등식에 넣어도 뭐 크게 무관한 것 같고, 그냥 나는 나눗셈을 관계식에 쓰긴 썼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려고, 뭐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마 너네가 센 C 단계를 풀어봤다면 아마 만나봤을 문제일 것 같은데, 자, 바로 9번과 10번, 11번에 12번까지 있네? 13번까지 가네? 자, 9번부터 일단 보자. 9번부터 일단 그 페이지에서는 13번까지. 어떤 거야? fx라는 식을 누구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똑같습니다. 라는 거. 요거 시간 딱 30초만 드릴게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까지 내라는 건 아니고 방향만 잡아보자는 거예요. 9번 문제, 2020년 풍문고. 여기 9번부터 13번까지 있는 것 중에 한두 문제가 아마 모의고사 기출문제일 거야. 그래서 센 애도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변형일 거고, 하나는 원본인 것 같은데 뭐가 원본인지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풀면서 들어요. 저기 모의고사 최근 연도 거는 꼭 한번 풀어봐야 된다. 너네들은. 알았지? 학교 시험에서 킬러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연도 기출문제였거든. 모의고사. 그래서 지금 내가 모의고사 만들어 놓은 거는 좀 옛날 것들 위주로 넣고 있을 거야. 2013년, 2014년, 15년 걸로 주로 만들고 있고 11년까지 내려가 있는 그럴걸. 그리고 이제 점차 가면 갈수록 최근 연도 거를 풀리도록 계획을 짜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2020년, 2021년 거 풀 때는 특히나 좀 신경 써서 잘 풀어보고 6월 모의고사 대비니까 뭐 3월 모의고사야 그냥 가볍게 보면 되고. 자, 거기까지 풀고 잠깐만 스톱. 자, 얘들아, 여기서 너네가 습관 하나는 버리자. 알았죠? 나눗셈의 관계식을 쓸 때 나눗셈의 관계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항등식이기 때문에 너네가 개수비교법을 쓰고 싶든 또는 수치대입법을 쓰고 싶든 어쨌든 뭔가를 쓰러 갈 거잖아. 그치?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안 쓸 리는 없거든. 나눗셈의 관계식 문제는. 그러면 너네가 식을 세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QX, RX는 차수를 모를 때만 쓰시고요. 차수를 알고 있을 때는 QX, RX라고 쓰지 마세요. 오케이?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QX, RX를 쓰면 못 풀게 돼.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뭐가 힌트야? 여기 fx가 3차식입니다 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힌트네. 그래서 누구를? 3차식 fx야. 3차식 fx를 누구로 나누겠다? x 플러스 1의 제곱. 2차식으로 나누겠네. 그럼 혜준씨 몫은 몇 차겠어요? 당연히 1차겠죠. 그러면 몫이 1차라고 하면은 뭐 해줘? ax 플러스 b로 잡아야지. 그리고 나머지 똑같다고 하니까 ax 플러스 b고. 거기가 기본적인 세팅. 3승이야 이거? 제곱 아니야? 제곱인데? 나의 조건. 이거 말고. 알았죠?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한 거. 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R은 어디야? X 플러스 2의 3승으로 나눈 거. 그치? 그 녀석으로 변형을 앞으로 하러 갈 겁니다. 목과 나머지 자리에 뭔가가 들어가겠지. 이해됐음? 자, 일단 계속 갈게요.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된다. 뭐가 더 필요해? 이 몫의 자리에서 X 플러스 2가 하나 더 필요해서 그걸 묶어달라는 얘기네. 이해됐지? 가보자.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몫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오는데. 이거는 식을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x에다 뭐 넣어달라네? 마이너스 1을 넣어달래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좌변은 f 마이너스 1이 됐어. 얼마야? 3. 우변은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1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냥 쓸 걸 그랬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됐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b를 해주면 얼마입니다? 3입니다. 플러스 2냐? 그러면 b가 무엇인지가 나오게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무슨 소리야? 아직니까? 그래요. 나 뭐 잘못 푼 것 같은데? 플러스 2네. 왜 아무도 말 안 했어? 요 1이지 1. 어쩐지 1. 여기도 1. 자, 아무튼 계속하자. 그러면 x에 뭘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요거 사라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b가 뭐예요? a 플러스 3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b 대신에 뭘 집어넣어? a 플러스 3을 넣어보자. 그러면 형태가 보일 거야. 어때? fx는 다시 한번 변형하러 내려왔다. x 플러스 1의 제곱 그대로 있고요. ax 그대로 있고요. b 대신에 누구? a 플러스 3으로 가보자. 다시 한번 ax 플러스 b 대신에 누구? a 플러스 3으로 가보자. 그럼 이제 보이네. 누가 보여? x 플러스 1 보이잖아. 그치? 한 번 더 정리.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가고 뒤에 있는 녀석은 a 곱하기 x 플러스 1. 그냥 천천히 변형할게. 너희들은 암산하면은 빨리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a에다가 뭐 이건 의미 없으니까 가자. 갈게요. 그럼 한 번 더 변형. 어떤 변형? x 플러스 1에 3승으로 묶어보자. 묶을 수 있는 녀석 누구 있어? a 하나 있네. 그지? 그럼 남는 거 누구 있어요? 3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rx가 바로 얘네요. 됐죠? 그러면 R1을 찾아달래.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A만 찾아주면 답이겠다, 그치? A를 찾을 수 있는 재료 어디 있어? RX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인수정리입니다. R 마이너스 얼마지? 0. 그치? 를 이용해서 A 찾고 A를 찾아주면 마지막 R1 구하면 끝나네. 이해됐지? 가자. R 마이너스 2 구하자. 얼마냐? 3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게 0이니까 a는 6. a가 6이니까 한 번 더 R1 구하자. R1 구합니다. 얼마예요? 12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3 얼마예요? 27?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네, 할 수 있겠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 중에 난이도 제일 높은 거 요거 하나 풀고 시간 봐서 뭐 쉬든가 하자. 11번 풀어보세요. 11번이요. 너희 잘하잖아. 잘하고 있잖아. 잘해왔잖아. 서울 거 아니 서울이래. 여기도 서울이잖아. 뭐야. 강남 거 푼다고 쫄면 안 되죠. 쭉쭉 이어나가 봐야지. 그 다음에 오늘 너네가 아마 이따가 1차식 곱하기 2차식 그거랑 다항식 세팅 잘 하면 오늘 세 번째 테마 잠깐 하고 올 건데 끝낼 건데 인수정리 쪽이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 인수정리. 다른 단원들도 정말 중요한데 내가 강조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정리입니다. 너희들이 나는 내가 인수정리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알고 있잖아. fx와 gx를 곱한 식은 x-2 곱하기 x 플러스 1 합차. 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fx와 gx 둘 중 적어도 한 놈은 x-1 인수를 가지고 왔고요. 또 다른 한 놈도 역시 적어도 한 놈은 fx, gx 둘 중 적어도 한 놈은 x 플러스 1을 가지고 왔을 거야. 물론 둘이 다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한 놈만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 그 얘기를 먼저 찾고 시작을 해보자. 그 다음에 가를 볼 때 여기서 이제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너네가 나눗셈의 관계식을 분명히 쓰러 갈 거란 말이야. 쓰다가 멈추면 안 되지. 왜 멈춘 애들이 좀 많이 보이나? 그래서 이번에도 목과 나머지가 서로 똑같다라고 해서 똑같은 식을 찾아주면 돼. 아까는 여기 있는 게 3차식이었으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 1차, 1차. 그럼 여기는 뭐야? fx와 gx를 뺀 게 몇 차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1로 똑같은 2차식을 뺐대. 2차항은 무조건 사라집니다. 최소 1차거나 그치? 아무리 커봐야 최대 1차거나 상수일 거예요. 물론 상수는 아니겠지. 그래서 x-3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차겠네? 1차식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몇 차예요? 상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출발해도 좋고 아니면 그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분명히 몇 차여야 돼?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거든. 그래서 상수밖에 안 남으니까 목도 어떻게? 똑같이 A로 잡자. 이렇게 되는 거지. 상수 A. 오케이. 여기까지는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눈썰미. 최고난도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또는 킬러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말 안 해주면은 못 찾겠지 하면서 숨겨두는 거야. 여기에 X 뭐 넣고 싶어? 유찬아. 3이요? 땡. 2 넣어봐야 돼요. 왜?
좌변에서 F2 빼기 G2가 나오는데 우변이 0 나오거든. 오케이? 0이 나온다? 인수정리 쓸 수 있잖아. 아, 그래서 여기서 fx에서 gx를 뺀 녀석은 뭘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잖아, 그지? 근데 잘 봐. fx에서 gx를 빼서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둘 중 적어도 한 놈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빼도 x-1가 인수가 되려면 뭐다? fx와 gx 모두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한 놈만 가지고 있다 쳐봐. 근데 뺐을 때도 가지려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묶여야 된다는 얘기야.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fx도 gx도 최고차의 개수는 1인데 x-2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수 갖는데 둘 중 한 놈은 x 플러스 1을 가질 거야. 근데 g는 4 넣어주면 6 나온대. g에다가 4 넣어주면 6 나온대. 지금 4 넣어주면 얼마 나와? 2 나오잖아요. 그럼 4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더 3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면 끝나요. 그럼 fx 다 완성된 거죠. gx 둘 다. 이해됐지? 여기서의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 문제는 아마 여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 x에 뭘 넣어보자? 2 넣어보자라는 거. 우변을 0 만들어서 인수정리 써보자라는 거. 알았죠? 오케이? 다시 됐니? 잘하실까? 아니면 하나만 더 할까? 비슷한 거. 시장 쉬자고? 왜 이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오케이, 알았어. 잠깐 쉬었다가 13번 풀어보자, 그러면. 쉬었다. 지금 38분, 48분에 시작할게요. 저 시기 기준으로. 이 나눗셈 공식 쓰고 시작은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과 나머지를 QX, RX의 상태로 쓰지 말아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차수를 알 수 있으면 AX 플러스 B,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나타내는 게 가장 좋아. 그때 일단 나눗셈을 했으면 무조건 선택해줘야 되는 거 뭐? 확인해줘야 되는 거. 차수 낮아야 되잖아. gx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gx-3x 제곱이다. 3x 제곱에 의해서 gx의 최고차가 사라졌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gx는 뭐다? 3x 제곱으로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빼면서 최고차항이 사라졌으니까 진짜 gx보다 차수가 낮아진 거지. 최고차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잡아주게 되면 뭐 이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식을 써주게 되면 gx로 나눈 몫은요 ax 플러스 b고요. 나머지도 ax 플러스 b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줘야지. 됐지? 아, gx도 안 썼네. 이거 써야 되구나. 이 gx 자리에는 뭐야? 3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뒤에는 ax 플러스 b 나머지도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확인해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은 최고차끼리 곱해서 만든 개수가 1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A가 3분의 1이 돼야 되죠. 여기까지 찾았나요? 그러나면 이제 누구 하나 남아? B 하나 남네. 관계식에서. 그럼 이제 뭐 이용하면 되겠네? 나 이용하면 되고, 나는 뭐예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했네. 나머지 정리 바로 쓰자. F-3은 마이너스 196. 됐죠? 그래서 일단 A 쓰고 마이너스 3까지 바로 대입해도 될까? 안 보이지 여기 잘. 자, 가자. x에 마이너스 3 넣자. 이거 보이니? 여기까지 보여? 뒤에가 안 보였나 본데? f-3는으로 썼어요 그냥. x에 마이너스 그래. x에 마이너스 3 넣었다. 알았지? x에 마이너스 3 넣었어. 여기 얼마 나왔어? 27. 마이너스 3 넣었다.
a가 3분의 1이네.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다 넣었다. a는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플러스 b. 그게 f-3 얼마야? 마이너스 196입니다. 그럼 이제 이하 과정 생각할게요. b에 대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따라서 b는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13인가? 마이너스 13 나와요. 하나 딱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인데 중근가죠. 완전 적골 나와서. 그래서 b가 나왔기 때문에 a도 찾았고. 그럼 뭐 찾았어? gx 완성했지. 문제는 뭐야? f3 다시 구하래. 그럼 여기 a, b 집어넣어서 이 식이네. 이 식에다가 한 번 더 x에다 3 넣어주면 답 나옵니다. 알았죠? 됐죠? 예. 그래서 나눗셈 관계식 쓸 때 gx 상태로 두는 것보다 차수를 알 수 있다면 요거 차수를 알 수 있다면은 ax 플러스 b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좀 웬만하면 써주세요. gx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알았지? 이게 그래서 몇 년도 문제냐면 2019년 고2 모의고사 3월 29번 문제였어요. 29번 문제면은 알지? 킬러 문제 중에 하나인 거. 21번, 29번, 30번 세 개가 가장 어렵잖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오케이? 근데 너희들도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1 학교 시험에서 바로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냐면 다음 장 넘어가 볼까? 요번에도 아마 난이도가 좀 높을 것 같기는 한데 14번 풀어보고 14번 풀어보고 15번이랑 16번은 우리 엔제 히트 테스트에서도 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15번, 16번은 테스트 혹은 그 센 C 단계 그 우리 푸는 점검표 엔제 거기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알았죠? 뭐 숫자는 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패스할 거고 14, 17 갈게요. 14번 풀어보세요 일단. 얘들아 일단 fx는 4차입니다. 그죠? 4차식을 나눌 거야. 그럼 만약에 gx가 몇 차면 1차가 되면 qx는 몇 차야? 3차식이 될 거야. 그럼 얘는 몇 차야? 일단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만 남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 둘의 자리를 거꾸로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봐. qx 곱하기 gx의 플러스 rx라고 생각해보자. 차수를 똑같이 유지했어. 3차식으로 나눈 몫이 1차식이 됐고 나머지 상수입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잖아. 되잖아. 오케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대. 왜? qx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rx가 아니라 다른 게 나와야 돼. 이 말이거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 말로 안 된다고 한 거지.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그럼 얘가 1차, 3차면 안 되네. 차수를 좀 더 높여보자. 얘가 2차가 되고 얘도 2차가 돼서 rx가 뭐 1차가 나오거나 상수가 나온다고 해보자. 그냥 1차라고 쓸게. 그런 경우라면 거꾸로 뒤집어도 나눗셈의 관계식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 됩니다? 돼요. 왜? 2차로 나눈 나머지가 또 1차니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자꾸 나머지가 똑같잖아. 그럼 이것도 아니네. 그럼 결국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어. gx가 몇 차? 3차가 돼서 얘는 1차가 됐는데 얘는 2차가 나오거나 1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면 qx 몇 차? 1차입니다. gx 몇 차? 3차예요. 근데 rx가 2차 또는 1차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번에는. 왜? 1차식으로 나눈 것처럼 생각하려면 나머지가 1차보다 차수 낮아야지. 그럼 뭐 해야 돼? rx만 한 번 더 qx로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해서 rx가 아닌 누군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현재 가에서 알게 된 거는 결국 gx는 몇 차입니다? 3차입니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네. 그러면 qx는 반드시 몇 차? 1차가 되고 rx는 2차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는 안 되지. 상수는 안 돼. 아까처럼. 이해됐음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가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해됐어? 그 이후 과정 너네가 해볼래? 이제 차수 알았으니까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변형하면서 시작해주면 되겠다, 그치? 해볼래요? 뭐 이제 나에서 gx나 rx의 최고차항 계수 주고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고, 다에서는 g빵, q빵는 빵입니다. 저걸 또 어떻게 쓸지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한 번 더 시간 줄게요. 이어서 풀어봐요. 자, 보자. 그래서 이제 나와 다의 조건을 이용해서 계수들 써주면 돼요. 여러분, 최고차의 계수는 1이니까 gx랑 rx, 최고차의 계수는 1이니까 말 그대로 차수를 알았다면 그 최고차 항만 계수를 1로 잡고, 모르면 a, b 잡아주면 되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0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말은 g랑 q가 어떻다? 상수항이 존재한다. 그렇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0 넣으면 0 나오니까 상수항은 없어야 돼. 오케이? 그렇게 계수들 나머지 다 써주면 돼요. 3차식 원래 어떻게 써야 돼? 뭐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쓰는데, gx의 최고차는 계수가 1입니다. 그래서 x 3승으로 시작하고 2차항은 뭔지 몰라. ax 제곱. 1차항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bx. 근데 상수항은 없으니까 생략. 그러나서 qx 출발하자. qx는 최고차항의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여야 해? 1x로 출발합니다. 맞죠? 근데 qx에 대해서 상수항 존재 안 존재? 존재하지 않네. 그러면 x에서 끝. 그 다음에 플러스 rx로 가보자. rx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라고 했는데 2차야 1차야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두 가지 상태로 너희들이 구분해서 풀어주면 되지. 만약에 rx가 x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식이었다면, 두 번째 x로 시작하는 1차식이었다면 해서 두 가지 풀어주면 되고, rx에 대해서는 상수항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 없으니까 px 플러스 q, 여기는 플러스 p까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면 되겠네. 그렇지? 여기 지금 qx 자리 괄호 x 하니까 좀 헷갈려서 그냥 x로 갈게. 그래 나서 이제 양변 비교해보자. 뭐? 나눗셈의 관계식입니다.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계수 비교해서 전개를 쭉 해봐. 밑에 거는 말이 안 될 겁니다. 왜? 여기에서 1차항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여기서 1차항 1밖에 없네. 근데 1차항 원래 마이너스 6x잖아. 얘는 안 맞아요. 그래서 탈락. 1차항 계수가 맞지 않아. 그래서 얘가 맞아요. 그럼 이제 뭐 찾으러 가면 돼? PQ, 뭐 AB 찾으러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됐음? 그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뭐 계수 비교해서 3차항 없는 거 이용해서 뭐 나오냐? A 나올 거고, A 나와주면은 2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용해서 뭐 B도 찾을 거고, B를 찾고 나면 1차항 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이용해서 P 찾고, 상수항 없네? 상수항 없다는 거 이용해서 Q 찾고, 그런 식으로 싹 다 나옵니다. 자, A부터 가보자. 4창은 이미 X4승 맞춰놨으니까 3창이 없는 거. 3창은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A는 얼마예요? 0이요. 없으니까. 두 번째, 2창의 계수가 현재 마이너스 1이네. 근데 2창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여기서 B가 나오고 2창, 여기서 1이 나오네. 둘이 더해서, 2창 계수,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 만들고 싶으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창의 계수 마이너스 6이지. 1창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서 나오네. P는 얼마?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Q는요. 좌변에 상수항이 없죠? 우변에 상수항 없어야 되겠죠? Q는 0. 그렇게 A, B, P, Q 다 찾았기 때문에 뭐 GX, RX 다 완성. 다 구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얘가 RX, 얘가 GX.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나눗셈 관계식 쓸 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찾으세요.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낮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을 거고, 문제 속에서 성립하는 것도 있을 거고, 좌변의 식이 몇 차냐, 나누어지는 식이 몇 차냐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을 거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계수를 이용해서도 차수가 결정되기도 할 거고, 계수 때문에. 맞죠? 그런 식으로 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찾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다. 뭐 나머지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나면 먼저 다항식의 세팅 잠깐 하고 올게. 오늘 뭐 많이 문제 풀어봐야 되니까 저기 26번 쪽으로 가보자. 참고로 26번 쪽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한 두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그 유형 반복이라는 교재에 있었던 거예요. 즉 B1, B2에서 이제 풀었던 사람들은 이미 풀었던 문제고, 저기 누구냐? A반 사람들은 사실 뭐 안 봤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유형 반복 아예 안 썼지, A반은. 예전에 썼거나 아예 안 썼을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아무튼 26번 갑니다. 다항식 세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지워도 되나? 자, 다항식 세팅이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조건 나눗셈의 관계식을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약간 항등식의 성질을 좀 이용하는 느낌이 더 강한 녀석이기는 한데, 어쨌든 나중에 다항식의 세팅 2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나는 다항식의 세팅이라 이름 붙이지 않고 이렇게 갈게요. 누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다항식 fx 구해볼래? 내가 이름 붙이는 유형은 이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너네들한테 빨리 판단해 줄 것은 누구? 차수부터 구해주세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2번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이 훨씬 중요한데 그거는 다항식 세팅 2번에서 할 얘기라서 얘를 못 쓴다면 뭐 해주세요? 개수비교법을 써주세요. 이겁니다. 어휴, 그래. 알았죠? 누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다항식 px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보세요. px를 찾아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 뭐부터 빨리 찾자? 차수부터 반드시 찾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녀석도 뭐야? 이 식에서 너네들이 뭐 해주세요? 차수부터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유형만 뭐 했던 사람들은 잘 아니까 빨리빨리 갈게 그냥.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누구부터 찾자? 차수부터 찾아. 아, 2차식 있냐? 아이씨. 이거는 차수에 대한 얘기가 있네. 뭐야? px는 몇 차? 2차.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뭔가 fx를 찾기 위한, px를 찾기 위한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 녀석 안 쓰이는 문제들만 골라놨거든. 그래서 아니다 라는 걸 판단해서 두 번째로 가볼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좌변 우변을 개수비교법 써주세요. 그래서 px를 뭐로 가자? 최고차의 개수가 1. 아, 상수항 1이네. 그러면 뭐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로 잡고 나서 이 녀석을 뭐 하자? 주어진 식, 만족해야 하는 식에다가 대입해주는 거지. 그래서 좌변 들어갈게요. 바로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1의 전체의 뭐는? 제곱은 px 제곱이요. px 제곱은 x 대신에 x 제곱을 써달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ax 4승 bx 제곱 플러스 1이겠다. 그치? 우변 갈게. ax 4승 b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 제곱. 그럼 뭐야? 4차항 계수 비교하고 3차항 계수 비교하고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까지. 문자 고작 두 개인데 비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치?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 가지고 검산하고 뭐 예를 들어서 4차, 3차 가지고 뭐 A, B 찾고 이런 식으로 답 내주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럼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과정 생략하고 뭐 A가 얼마 B가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이 26번 문제는 뭐야? 먼저 2차 식이에요 라고 제공을 한 문제. 그러면 어떤 문제들은 뭐가 있겠네? 다항식 fx라고 하면서 차수를 숨겨놓은 문제가 있겠네. 그럼 이런 문제는 윤서야 뭐부터 빨리 찾고 시작하자? 차수부터. 알았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뭐 해야 돼?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주세요. 나머지 정리. 이게 마지막 물음입니다. f-1을 물어보거나 f1 같은 걸 물어볼 때 어떤 문제들은 주어진 다항식에 대입을 함으로써 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순차적으로 몇 개를 넣어보다 보니까 f-가 나오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전부 다 뭐예요? fx를 찾아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거든. 자, 어쨌든 이거는 fx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내가 확인했었어요. 그러면 뭐 해보자? 차수부터 얼른 찾아보세요. 차수 찾는 방법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묻는 거다. 27번 보고. 차수 찾고 나면은 사실 해야 되는 얘기가 요게 중요한데 이거는 다항식 세팅 2번에서 할 얘기라서 지금 다항식 세팅 1에서 하고 싶은 거는 전부 다 뭡니다? 차수 찾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차수 찾는 게 핵심이니까 차수만 찾았으면 다행이고 차수를 찾는 방법은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가장 기본적인 건 ax n승 잡고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건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보통 fx를 몇 차식이라 두고 그냥 n차라 두고 ax n승 플러스 점점점으로 두지 않고 그냥 n차라고 두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좌변의 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좌변의 차수는 어떻게 돼요? f 안에 뭐 n차식 안에 뭐가 들어갔어? x
제곱 플러스 x가 들어갔죠.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f라는 식은 뭔가가 있고 n승이 있었는데 그게 최고차인데 그 안에 x의 제곱 2차가 들어갔네. 몇 차식이 돼? 2n차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좌변은 뭐다? 2n차라고 합니다. 최고차만 보면 되니까 그 밑에 항들은 일부러 신경 안 쓴 거예요. x도 안 썼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 그리고 나서 누구도 가보자. 우변도 가보자. 우변의 차수. fx라는 몇 차식? n차식에다가 몇 차식을 곱했어? 2차식을 곱했어요. 이 n차식과 2차식을 곱했어. 그러면 차수는 몇 차가 돼, 혜준씨? n? 2n이야? n 플러스 2야? 2차식과 n차식을 곱했잖아. 몇 차식이 돼? n 플러스 2차요. 왜 그래? j씨, 지수법칙 a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뭐야? 뭐 px에 n승이 있다. 그럼 둘이 곱해주면 뭐야? n 플러스 2잖아요. 됐죠? 차수 묻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2차 식과 n차 식을 곱했을 때란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n 플러스 2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1차가 있긴 하지만 얘가 차수가 더 크니까 신경 쓰지 말자. 최고차만 보면은 둘이 뭐 하면 돼요? 똑같아지면 됩니다. 알았죠? 따라서 2n차는 n 플러스 2차. 따라서 n은 몇 차? 2차.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뭐? 요 녀석 주황 색깔 못 쓰는 상황 확인하고 그러면은 뭐다? 두 번째. fx의 식을 뭐로 잡자?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으로 잡고 나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럼 좌변은 뭐야? a에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가 들어갔다.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에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우변 갈게요. 우변은 어떻게 돼요? x제곱에다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더했대? 2x 플러스 3 더했대. 그러면 좌변도 우변도 전부 다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개수 비교해보면 문자는 고작 A, B, C 3개인데 4차항도 비교하고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까지 비교할 게 굉장히 많네. 아마 한 3개에서 답이 나오고 2개는 검산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연립해서 A, B, C를 찾으면 돼요. 그 이하 과정은 역시 생략할게요. 그래서 전부 다 뭐다? 개수비교법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외 나머지 요 녀석은 도대체 뭔지는 아마 다다음 시간 또는 다음 시간쯤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간당간당 할 것 같아. 그럼 요걸 이용하는 실제 학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건 거의 똑같고 수만 바뀐 거고 몇 번 있더라? 31번. 야, 난이도 높아요. 31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볼까요? 자, 그래서 결국 뭐 어떠한 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x에 대해서 뭔가 다양한 걸 찾아달래. fx를 찾아와야 뭘 풀겠다, 그렇지? fx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뭐다? 차수부터 찾고 시작할게. fx의 식을 몇 차식? n차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좌변은 몇 차식이 되거든? fx, n차식이 있었어. n차식을 전체 몇 승 했대? 3승을 했대. 그 말은 뭐야? ax, n승을 가지고 3승을 했대. 몇 차가 되겠어? a 3승, x의 3n승. 보통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긴 하죠. 알았죠? 차수 찾는 방법을 굳이 두 가지로 설명하자면 그냥 지수법칙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하나랑 저거 하나랑인데 하나를 얘기하면 그냥 저거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수 찾는 거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알았죠? fx를 그냥 n차 하지 말고 ax n승으로 출발하는 몇 차식 이렇게 두면 편할 거야. 그럼 이제 우변도 가보자. 우변은 어때? 9x 제곱에다가 fx를 곱하자. fx가 뭐야? ax n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것. 둘이 똑같다 하잖아. 그럼 우변은 뭐야? 9ax의 n 플러스 2차. 그럼 여기서 이제 시끄러. 그러면 뭐야? 차수끼리 비교를 해주면은 n이 나옵니다. 3에는 n 플러스 2. n은 얼마? 1. 그럼 fx를 ax 플러스 b로 잡아주면 됩니다. 1차식이니까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개수 때문에. 사실 a 3승이 9a. a제곱은 9 나온다 그렇지. a제곱은 9네. 그러면 a는 얼마야? 최고차에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러면 fx의 식 두 번째.
fx의 식을 뭐라고 잡고 시작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잡고 대입을 해서 쭈르륵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좌변을 보면 어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b의 전체의 3승이고 우변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그냥 9x 제곱에 fx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거 보지 말고 마이너스 18x 제곱도 보지 말고 마이너스 9x도 보지 말고 누구만? 상수항만 봐봐. 여기서의 상수항은 b의 3승이고 여기서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래. b는 얼마겠네? 마이너스 1이겠네. 됐죠? 다른 개수들은 알아서 당연히 맞춰져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를 어디서부터 출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서부터 잡고 풀기 시작하면 되겠네. 그럼 나머지 3개는 생각해도 되겠죠? 나는 뭐 약간 식변형이긴 한데 뭐 요 단원의 요 유형의 모토는 아니라서 그냥 패스할게요. 현수 알겠어? 네, 요렇게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 뭘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마 내가 알기로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사실 이거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전에 NJ 할 때, 토요일 할 때 내가 슬쩍슬쩍 얘기해봤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개수 비교법 말고 쓰는 게 인수 정리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사실 이 녀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해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세팅하는 거, 다항식을 구하러 가는 거. 그게 무엇인지는 아마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 알았지? 요거 모의고사에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요거는 내신으로 자주 나오거나 얘가 나오면 무조건 킬러 그거만. 알았지? 어쨌든 모의고사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고 아마 테마 3번의 다항식 세팅 2번 포인트로 아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은 뭐 해볼까? 자, 33번 풀어볼 건데 자, 얘들아 이거는 히트 테스트에 있었던 문제야. 그래서 그냥 다 칠판 보고 그냥 같이 얘기하자. 요 녀석을 풀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혜원아, 너라면 이거 A, B, C, D 어떻게 구할래? 조립제법. 근데 항등식으로 풀겠다는 사람 있나? 기본 풀이가 사실은 이거 항등식이 원래 기본 풀이기는 해. 그래서 4개의 식들이 전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는 없네. 3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즉 공통된 인수가 가장 많은 x-1을 이용해서 x에 뭐 넣고 시작하기? 1 넣고 d부터 찾기. 이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b와 c와 d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는 식으로 a, b, c들을 순차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거 은근히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 2번째 풀이 누구? 연조립제법 문제로 푸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 오케이 윤서 알겠지? 내가 하는 반 중에서 중위권 반까지는 전부 다 이 녀석을 풀어줄 때 내가 항등식으로 풀어줬고 상위권 반에서는 연조립제법으로 풀어줬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부터는 뭐 하자? 연조립제법으로 풀자. 그래서 기본 세팅 어디서부터? 가장 많이 겹치는 x만슬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실제로 나눌 필요는 없다. 요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요 녀석. 플러스 b의 x-1, 2 되거든. 그 다음에 플러스 c 되거든. 플러스 d로 바라보자. 우리가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자. 얘로 나눈 몫이고 나머지란 얘기잖아.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 누구 써야 돼? 지워버렸네. 조립제법. 그 다음에 그 몫에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뭐로? x-1로 나눠보자. 그럼 x-1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x-를 묶여 들어가니까 뭐야? a의 x-3 더하기 b가 남고 c 밖에 있고. 그럼 뭐야? 몫을 한 번 더 얘로 나눠주면 얘가 뭐가 되고? 몫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고? 나머지가 됩니다. 근데 그 녀석을 한 번 더 몫에 있는 놈을 또 뭐 해봐.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x-3 곱하기 a 플러스 b로 바라보면 뭐다?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됩니다.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a, b, c, d 풀 때 우리가 어떤 문제 풀었던 것처럼 a의 x-1의 3승 더하기 b의 x-1의 제곱 더하기 c의 x-1의 플러스 d를 구하는 것처럼 거기서 이 a, b, c, d를 구하는 것처럼 연조립제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대신에 밑에 내가 써놓은 식으로는 뭐야?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3번 한다. 연조립제법인데 1로만 3번 한다면 지금 문제는 뭐로? 1로 한 번, 2로 한 번, 3으로 한 번, 3번 해서
각각 여기서부터 A, B, C, D로 잡아주세요 라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렇게 좀 자유자재로 너희들이 나눗셈의 관계식을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굳이 해보자면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1이네? 1로 조립제법 한번, 2로 조립제법 한번, 3으로 조립제법 한번, 1, 마이너스 3, 0, 0, 1,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3, 2. 그래서 A, B, C, D 된다. 알았죠? 요거 연조립제법 문제로 연결시켜 주세요. 무조건 항등식으로 해서 1, 2, 3, 4 넣지 말고 1, 2, 3 넣지 말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너네가 이미 풀었고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많이 풀어봤을 거고 많이 연습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 18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처음 배우는 것처럼 조금은 말을 좀 더 붙여서,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갑시다. p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자, 뭐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네. 뭐 써야 돼? 당연히 이거는 나머지 정리. F1은 U. F1은 U. 두 번째, 2차식으로 나눈 셈을 하네요. 2차식으로 나눈 셈을 할 때는 뭐다? 조립제법도 아니고 나머지 정리도 아니니까 우리는 직접 나눈 셈. 근데 직접 나눌 때는 fx, 나누어지는 식과 나누는 식을 모두 알 때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처럼 fx의 식을 모르는 상태라는 뭐 해주세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세요. fx는 누구로 나눠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몫은 뭐고요? 몰라요. qx, q1x를 이름 붙일게요. 나머지는 뭐예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1입니다. 여기서 이제 익숙한 너네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두 번째 거는 사실 안 써도 돼.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가도 돼. 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오케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세 번째, 똑같은 fx가 아니라 px였어? 몰라, p로 봐. px라는 그 똑같은 방식을 뭐로 나누었대? 이번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곱한 걸로 나눈 거. 그때 이 몫은요, 몰라? q2x라고 이름 붙여놓자. 근데 궁금하진 않아. 우리는 뭐?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3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를 또 rx라고 쓰면 안 된다, 그렇지?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당연히 몇 차? 2차 혹은 그 이하.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서 초록 색깔로 나머지 표현해 놓을게요. 그 이하 과정도 초록색은 전부 다 나머지입니다. 알았죠? 자, 구분하시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푸는 거는 뭐다? 이걸 잘 봐. 아까 내가 123을 5로 나눈 몫은 24고요. 나머지는 얼마예요? 3입니다. 근데 123을 뭐로 나눈? 5로 나눈 몫이 23이고요. 나머지가 8입니다. 라고 하면은 맞다 틀리다? 잘못됐어. 왜? 나머지가 아직 좀 크거든. 그럼 이 녀석은 뭐 해주세요? 더 나눗셈을 진행하자. 그때 나머지가 뭐야? 여기에 있는 나머지랑 일치합니다. 를 이제 사용을 하러 가는 거. 오케이? 뭐냐면 지금 이 주황색 식, 내가 ABC,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빨간색 식. 누구? 여기에 식에 포함되어 있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을 형태만 이렇게 보고 싶은 거지. 뭐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라고 해서 그대로 써보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요?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만 좀 더 진행해줘야겠네. 뭐를? 나눗셈을.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보자.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몫은 당연히 최고차항의 계수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a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남습니다. 그 나머지가 바로 뭐야? 얘 그냥 가지고 오라고. 그 구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그냥 바로 너희들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쓰라고 배웠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형태를 한 번만 더 변형을 해보면은 알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은 x 마이너스, 이건 아니지. x 마이너스 1 곱하기 q2x에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누구 하나 들어오고 a 하나 들어와서 진짜 몫이 되고 그때의 나머지는 뭐예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어때? 저 빨간색 식 하나만 가지고 미지수 ABC 중에 BC가 사라졌네. 미지수 A 하나 남았습니다. 미지수 A 하나 남았을 때 하는 작업은 바로 뭐야? 어떤 상수 대입하기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이 PX니까 여기 있는 식에다가 뭐 합시다?
x에 1 넣는 거지. 그래서 좌변은 P1, P1은 6이고요. 우변은 야 좁아.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x에 1 넣었으니까 저 x-1은 사라지고 2의 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7 더하기 1, 6. 그래서 a는 얼마예요? 3 나오겠네요. 그럼 a가 3 나왔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뭐야? 원래 나머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게 바로 rx였는데 어떻게 흩어졌어? 여기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렇지? a에다가 3을 넣자.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 그럼 rx 다 찾았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그거를 그냥 조금만 더 살붙여서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표현을 해봤어. 좀 잘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요 말을 잘 기억해놔. 나눗셈을 진행을 했어. 좌변 우변 분명히 똑같아. 틀린 것 자체는 계산 자체에서 틀린 건 없는데 나머지가 좀 더 크면 다항식의 상태에서는 차수가 좀 크거나 똑같으면 나눗셈이 덜 진행된 거니까 한 번 더 나머지만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는 제대로 나눗셈을 했을 때의 나머지와 일치합니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거 풀 줄 아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숙제인 거니까 한 번 더 풀어보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역시나 한 번 더 연습해봐야겠다. 그치? 하나만 더 풀어보자. 19번. 자, 요거는 일부러 안 지우고 냅둘게요. 참고할 사람들은 참고하시고 19번 풀어봐요. 합시다. 그래서 19번 풀렸지. 19번 갑시다. 그래서 요 녀석은 뭐예요?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때 그 두 식을 곱한 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야.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아. 어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이 익숙하다. 그러면 뭐다? 그냥 눈으로만 나머지 x 플러스를 가지고 오면 되구나 나중에 라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나머지 정리 쓰자. f1은 얼마? 3. 그리고 이번에는 뭐야? 마지막 식 fx를 뭐 해보겠대? 그 두 식으로 곱한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구해보래요. 그럼 뭐야? 나눗셈 관계식에서부터 출발하자.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몰라. qx. 그때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 2차 혹은 그 이하.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도록 하고 이 녀석을 근데 형태를 살짝 바꿀 거야. 어떻게? 아까 건너뛴 빨간색 식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식도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로 나눈 몫과 나머지 형태로 볼 거야. 근데 뒤에 있는 x-1 곱하기 qx 이 녀석만 그냥 몫으로 바라보게 되자. 그럼 어때? 나머지가 나누는 식과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나눗셈이 덜 끝난 상태거든. 그래서 뭐 해줄게요? 한 번 더 나눠줄게요. 누구로? x제곱 플러스 1로. 그때 몫은 최고차항 계수 맞춘다 생각하면 돼. 요거 두 개. 그래서 a 그대로 쓰면 되고 그때 나머지는 뭐 하면 된다? 여기 있는 나머지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x 플러스 1. 그럼 이제 미지수 a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돼? f1은 3. 얘 이용하기 위해서 x에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좌변은 얼마 나오고 3 나오고 우변은 얘 0 사라지고 얘 1 넣었지 2a 플러스 1 넣었지 2. 그게 또 분수야. 그래서 a는 얼마 나옵니다? 2분의 1 나옵니다. 맞나? 그래서 결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rx라는 녀석은 지금 나는 초록색으로 다 써놨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습니다. 근데 그게 미지수 a 하나 남으면서 a 자리에 2분의 1 넣어주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되겠네. 이게 rx예요. 그럼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야? r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즉 누구 구하래? r3 구해보래. 왜 또 분수야? 나 뭐 잘못했다. 아니니? 2분의 9 맞네. 3 플러스 2분의 3 얼마 나와요? 9. 답은 3번.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이거를 사실 한 단계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 문제를 찾고 싶었는데 강남에서도 출제가 안 됐더라고. 그래서 그걸 막 찾아봤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유형반복의 10번 쪽에 있었나? 잠깐만 요거만 좀 확인할게. 나눗셈의 관계식 으로 가는 1차식, 2차식 곱한 거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없으면 내가 얘기만 해주고 마칠게요. 어디 있을까?
없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유형 14번. 아, 없네, 여기도. 얘기만 하고 마칠게. 그럼 어떤 형태냐면, 가끔씩 이런 거 나와. 그러니까 식변형에다가 지금 이 문제를 섞은 거지.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써두기만 해봐. 한번 끄적끄적 해봐. 대충 만든 거라서 수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냥 방법만 생각해봐. 알았지? fx라는 방식이 있어요. 를 x-2에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 주어진대요. 두 번째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눈 3승으로 나눈 나머지가 역시 막 개똥같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fx를 x-2 곱하기 x-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래. 마지막 물어보는 질문은 지금 나왔던 문제랑 똑같지. 근데 앞에 주어진 게 좀 이상하게 주어집니다. 식변형에서 결국 찾으라는 거는 f2 찾아오고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오세요라는 얘기뿐이에요. 마지막 물어보는 거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다라는 것만 알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야. 근데 주어진 조건을 바로 못 쓰고 우리가 필요 안 두고 저 문제에 비교해보면 f2를 찾아오란 얘기였고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달란 얘기였어. 알았지? 그 두 개를 찾아오기만 하면 같은 문제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오기는 해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의 가장 어려운 버전. 오케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란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1번부터 33번까지 푼 것 중에서 남아있는 문제들만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조금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금요일날 풀이하면서 뭐 진행해보자.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속도 조절해줄게. 금요일날은 좀 천천히 나갈 거고 오늘은 조금 빨리 나가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